헤어져야 할까? 이 연애를 계속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의 연애가 이별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물론 모든 게 딱딱 맞아야 인연이고 모든 게 삐걱거린다고 해서 인연이 아닌 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기만 한 커플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커플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별을 고민하지는 않죠. 아마도 당신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 때문에 힘들거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이별이라는 단어가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상대방이 정말 대놓고 별로라면 이렇게까지 이별이 고민되진 않았을 겁니다. 다 좋은데 딱 하나, 평소엔 좋은데 딱 이 문제 하나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 거겠죠. 어쩌면 가치관일지도, 어쩌면 성격일지도, 어쩌면 밥 먹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성적인 사람은 아마도 이런 순간 상황을 판단하고 빠르게 관계나 생각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죠. 하지만 당신은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정이 많아서 미련이 남았거나 합리화나 정당화, 이별의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부여잡고 싶은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당신을 위해 4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당신은 그 사람과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걸까요?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외계인입니다. 태어난 곳도, 살아온 과정도, 읽은 책도, 먹는 음식도, 즐겨보는 채널도 다 다르죠. 그저 같은 언어를 쓸 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게 당연하고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만났다 헤어졌다를 자꾸 반복하는 거라면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 하나는 혹은 둘 다 서로를 남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싸움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만 반복되는 건 당연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싸움이 반복될까요? 남친이 못생겨서? 성격이 달라서? 앞머리 1cm 자른 걸 못 알아채서? 아니요,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커플은 싸움을 통해서 서로의 몰랐던 모습이나 서로의 장단점 등을 더 확실하게 파악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노력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죠. 물론 싸움 한 번으로 단번에 합의점을 찾아가는 커플도 있고 이전의 습관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는 커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노력이나 의지가 보이면 싸움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노력이 보이니까요. 결국 싸움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건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 생각을 둘 중 하나 혹은 둘 다 갖고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의 연애가 크고 작은 싸움으로 채워지고 있거나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잠깐 멈춰서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B급 감성의 유튜브를 좋아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크하하 웃으며 노출을 즐기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애인은 그런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보라고, 입을 가리고 웃으라고, 치마보다는 바지를 입으라고 요구할지도 모르죠. 물론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인을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인의 사랑을 눈으로 확인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이 과정에서 치마를 입지 않은 당신 스스로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헤어짐의 계기가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그래서 애인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것 같다면 지금 당신은 당신 자신을 잃어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사랑하기보다는 그가 사랑하는 무언가에 당신을 끼워 맞추고 있는 중일지도 몰라요. 그것도 당신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끝엔 뭐가 남아있을까요? 연인의 사랑으로 행복한 자존감 넘치는 당신일까요?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가 불안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우울한 당신일까요? 미시간 대학에서는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우울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연애 관계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연애가 친구나 가족보다 우울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반면에 행복에 관한 연구를 한 하버드 대학에서는 인간관계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애인으로 인해 가장 행복할 수도 있지만 가장 우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당신은 행복한가요? 아니면 우울한가요? 만약 연애의 총 합이 행복보다는 우울에 가깝다고 생각된다면 지금 잠깐 멈춰서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웠다거나 어쩌면 바람 이상으로 당신이 참을 수 없는 무언가를 저질렀다면 다 잊고 연애를 이어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커플들이 상대방을 용서하고 연애를 이어나가기도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서가 뭘까요? 연애라는 관계에서 제가 생각하는 용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일을 마치 없었던 일로 묻어버리는 겁니다. 없었던 일로 묻어버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의 단점이 앞으로의 연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반면에 막연히 묻어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연애를 이어나가는 커플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기억도 뚜렷하게 남아있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일본에서 얘기했던 크고 작은 싸움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널 용서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돼 라는 무의식이 자리 잡기 때문이에요. 용서에 대한 보상 심리가 생기게 된 거죠. 하지만 보상을 바라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고 그래서 관계의 모든 순간이 괴로워집니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보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안타까운 건 이번에서 얘기했던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도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과 상대방 모두에게서요. 당신은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기다렸던 당신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검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상대방은 당신을 대하는 매 순간 불안해집니다.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당신의 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예민하고 불안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혹시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괴로움은 시간이 흐를수록 옅어져야 맞는 거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괴로움이 뚜렷해진다고 느낀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감시하고 있다면 지금 잠깐 멈춰서 관계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이야기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은 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는 8가지 질문을 준비했어요. 단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적어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적어보세요. 1. 나는 왜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고 느낄까? 2. 나의 노력만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3. 이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은 없을까? 4. 이별 뒤에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5. 이별 뒤에 내가 느끼는 감정은 후회에 가까울까? 희망에 가까울까? 6. 이대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7. 이 사람은 나와 함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일까? 8.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한다면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까? 8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는 과정에서 당신 스스로의 감정이나 생각, 관계에 대한 것들이 정리될 겁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마주했을 때 도움을 원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거나 비슷한 일을 겪었던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의 선택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뿐 선택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선택의 순간은 오로지 당신 혼자서 감당해야 하죠. 저는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행복을 향해 있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연애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이프 코치 키프로스였습니다.